안녕하십니까. 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수 김용석입니다. 날씨가 벌써 그렇게 많이 추워진 것 같지 않은데 손을 막 비비고 호호거리고 그런 분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 이 차가운 기운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흔히 이제 냉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발이 냉증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손발이 차고 시린 사람들은요,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손이 차니까 뭐 추운 날씨에 조금만 이상해도 손이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이런 본인의 불편감도 있지요. 또 누군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해도 자기 손이 차가우니까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조금 주눅이 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수족 냉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잘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족 냉증이다, 손발이 차다, 이런 것들은 외부 온도가 의해서 실제적으로 내 손이 찬 경우도 있지만요, 외부 온도는 똑같은데 그 감에 의해서 아주 시리게 느껴지는 냉각 과민 현상, 이를 우리가 또 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면,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고 해서 이 피부 온도를 측정해 봐갖고 이런 냉증이다 아니다를 감별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피부 온도를 적외선 체열을 촬영을 해봐서 이게 온도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냉수부하라는 검사라고 있어요. 냉수부하 검사. 찬물에 한 20도 되는 물에 한 1분 정도 담갔다가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 온도가 제 온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10분 후에도 온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찬물에 담갔을 때와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게 되면, 아, 이게 냉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혈관에, 말초혈관에 탄력성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골고루 난방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석구석까지 잘 난방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혈액순환을 잘 못하니까 이런 냉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일러의 용량이 적은 경우죠. 그 모든 그 영역들을 다 따뜻하게 난방시킬 만큼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석구석까지 보내줄 힘이 모자라는 거죠. 보일러의 배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 치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먼저 보일러의 어떤 그 출력이 부족한 경우는 아랫배 부분에 원기라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손이 찬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공급할 힘이 부족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후천적인 영양이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차가운 경우에는 첫 번째,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장갑을 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설거지를 하시려도 가능하면 찬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면 손발도 따뜻하게 족욕을 하시든지 반신욕을 하시든지 장갑을 끼시든지, 또 요새는 수면 양말에서 따뜻한 양말 같은 걸 꼭 신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변이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담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끝이 저리고 또 색깔이 변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면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방법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들, 예를 들면 뜸을 뜬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뜸을 뜨더라도 아랫배 쪽에 뜨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따뜻한 것 위주로 드셔야겠죠. 그래서 채소 중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부추입니다. 채소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는 바로 부추입니다. 그리고 마늘이에요. 마늘은 우리 몸에서 이런 열을 생기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항산화 작용도 있지요. 그래서 마늘을 그냥 드시면 좀 아리니까 계속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데, 그거보다는요, 간장이나 또는 된장에 이렇게 저며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차를 소개해 드린다면 인삼차, 그 다음에 생강차, 계피차, 그리고 대추차. 그러니까 인삼, 계피, 생강, 대추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널어서 끓이셔도 좋은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익모초 같은 거 드셔도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몸에 잘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정비해야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듯이 우리 몸 잘 정비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